안녕하세요. 12월 3일 KB증권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마감 및 모닝 시황입니다. 임정은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원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미증시와는 대조적인 흐름이 지속됐습니다.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부진한 투자 심리가 이어지면서 양시장 소폭 하락했습니다.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양시장 1% 내외에 반등하기도 했으나 반도체와 조선, 중국 관련주 하락 전환에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코스피는 고려아연 급등의 낙폭이 제한되었지만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부진했습니다. 고려아연은 다음 달 임시 주총을 앞두고 지분 매집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도에도 대부분의 업종이 보합권에서 등락했고 알테오젠과 엔캠 등 일부 대형주로의 쏠림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관세 불확실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인터넷과 미디어, 게임 업종의 강세 흐름이 연장됐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증시는 지표 호조 그리고 12월 금리 인하 기대 등의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월러이사는 현재로서는 12월 인하를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고 보스틱 총재는 이달 금리 결정에 선택지를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SM 11월 제조업 PMI는 48.4로 5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했고 예상치도 상회에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상승시켰습니다. 종목별로는 인텔 CEO의 팻 겔싱어가 지속된 경영난에 사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회계 부정 관련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급등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11월 차이신 제조업 PMI가 51.5로 전월 및 예상치를 상회하며 체감 경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상승했고 유럽 증시는 프랑스 정세 불안 속 유로화 약세에 독일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주요국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미국 제조업 지표가 개선세를 나타내면서 소폭 상승했고 달러는 프랑스 정부와 야당 갈등 심화에 따른 유로화 급락 영향에 상승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미 상무부는 대줄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HBM 제품을 추가했습니다. 중국의 일부를 수출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영향에 관심이 모이겠습니다. 애틀란타연은 GDP 나오는 미국의 4분기 GDP를 0.5%포인트 상향한 3.2%로 제시했습니다. 미 지표들은 강한 흐름을 연장했습니다. 환율과 반도체 규제 등의 국내 증시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다만 밸류에이션은 역사적인 저점 수준으로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채권 얼보입니다. 임재균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채권팀 임재균입니다. 12월 채권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11월 금통위에서 트럼프발 경기 우려로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경기의 하방에 대응해 금리를 인하했지만 2025년과 2026년 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고 추가 인하를 시사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경제 지표를 확인하거나 트럼프 취임 이후 관세 정책이 시장의 우려보다 크지 않다는 점이 확인될 때까지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 말 기준금리는 2.5%로 추가 2회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지만 경기에 대한 우려로 시장은 기준금리 2에서 2.25까지도 반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 3년의 저점은 2.4%로 판단을 하며 연말 윈도우 드레싱과 2025년 초 연초 효과 등으로 금리가 더 하락 가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금리는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이후 혹은 취임과 2월 금통위 사이에서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트럼프가 관세를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경우에 한국 경기에 대한 하방보다는 상방 가능성이 더 주목받으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트럼프 취임 이후 부과된 관세 정책이 공약처럼 실행될 경우 추가 인하 기대감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KB증권은 전망처럼 하느니 2월 인하를 단행한다면 기준금리가 2.75가 되는데 한국의 중립금리 상당으로 추정되는 만큼
한국은행은 추가 인하 요락이 크지 않다는 시그널을 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월 추가 인하는 단행이 되겠지만은 시장은 금리나 사이클이 종료된다라고 받아들일 것이며 이후에 역대 최대로 발행되는 국채 발행 등의 수급에 주목하면서 우리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장에 대한 우려에도 금리나 기대감 축소가 되기 위해서는 물가 우려가 확대되어야 하지만은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는 목표치를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결국 원화가 1,450원을 상회하거나 주택가격이 빠르게 재차 반등한다면은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경기에 대한 우려가 완화될 때까지 금리 인하 압력이 지속될 것이다. 국고채 3년 하단은 2.4%라는 임재균 연구원의 발표였습니다. 이어서 차이나 포커스 중국 탐방기 박수현 연구원입니다. 네, 중국 다녀왔습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가 전향적인 조치들을 경기 부양으로 연결해서 좀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요. 9월 말부터 시작해서 10월 중순까지 대표 지수가 본토 기준으로는 40% 정도, 홍콩으로는 50% 정도 급등했습니다. 이번에 중국을 다녀온 이유는 정책 변화가 단기적으로 기대감에 그냥 머물 것인지 장기적으로 상승 흐름이 지속될 수 있는지 현지의 의견을 좀 점검하기 위해서 다녀왔고요. 현지에 있는 금융사들은 대부분 중국에선 대수만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일회성으로 강한 재정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효과를 진단하면서 정책을 좀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이 발표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이 효과를 연간 내내 보면서 지속적으로 발표하겠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고요. 시장 관심이 11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12월 경제공작회의 내년 3월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기대했던 재정정책이 11월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보는 그림에서는 12월보다는 3월 양회에서 시장이 기대하는 재정정책 숫자를 이야기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경기 하방 압력을 감안하면 재정적자율은 최소 4%, 지방 특수채는 4조 유안, 특별국채는 2조 유안 정도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요 테마로서 중국에서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었던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의 이 강력한 조력자로 부상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스탠스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 미중 갈등으로 어찌 보면 무역 갈등을 좀 더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테슬라는 중국에서의 사업을 줄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이 중국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를 연결해서 미중 갈등을 좀 살펴보면 BYD가 테슬라의 FSD를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기사가 보도됐었는데요. 결국 자율주행 파트너는 이제 화웨이로 결정된 것으로 8월 달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테슬라의 중국 FSD 시장 진출이 미중 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는 하나의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강효주 수석연구원도 관련된 자료를 미리 발간한 바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돼서는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지난 출장에선 저희가 칩넷이라고 하는 패키징 고도화 기술을 말씀드렸는데요. 칩넷과 이 상호 보안 관계에 있는 리스크5를 중국이 집중적으로 개발 중이라고 관련된 연구소나 중국의 기업들이 이러한 피드백들을 많이 줬습니다. 옆에 있는 리스크5 관련되어 있는 매출 규모도 보시면 2030년에는 중국이 이 옅은 녹색바인데요. 가장 높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5는 태생적으로 이 오픈소스 기반으로 개발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에 미중 갈등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이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기업과 공유하는 형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 리스크5는 맞춤형으로 구조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새로운 확장 영역에 진입한 통신이나 자율주행차, 항공우주 같은 이런 산업에 적용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소비시장 겨냥한 정책 발표가 내년 3월로 지연이 되면서 양회 전까지는 소비주가 아니라 IT텍이나 고배당으로 매수세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무역 긴장감이 고조될수록 중국의 첨단 기술 확보한 정책에 대한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국산화율 재고 기대감이 시장 관심이 결국에는 IT 텍 쪽으로 집중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정부가 금융사를 통해서 스왑 자금으로 고배당주를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양해 전까지는 시장의 관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회성으로 중국 정부가 강한 재정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닌 단계적인 효과를 진단하면서 정책을 전개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재정 적자율 등 특정 숫자를 언급하는 것은 이제 12월이 아닌 3월 양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테슬라의 중국 FSD 진출은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는 하나의 협상 카드로 활용될 전망이다.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서 리스크5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마지막 투자 아이디어로는 양해 전까지는 소비주가 아닌 IT 테크 고배당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될 것이다 라는 박수현 연구원의 발표였습니다. 이어서 커머디티 위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재영 연구원입니다. 네, 유가가 좀 부진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중국을 포함한 이제 글로벌 경기의 부진 이런 것들이 좀 주요 원인인데, 최근에 좀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완화될 조짐 이런 것들이 좀 반영하면서 유가가 다시 70달러대 밑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중동에서는 이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 협상 그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유가가 68달러까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측에서 헤즈볼라와의 휴전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한 모습이고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좀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 사이에 좀 상호 교전은 좀 진행 중인데, 일단은 휴전안이 진행 중인 점 이런 것들이 좀 유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고, 26일에 이제 드디어 휴전안이 좀 승인되었다라고 공식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합의 내용들은 정리가 되었으니 좀 참고 삼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1일에 예정되었던 오펙 플러스 장학금 회의는 12월 5일로 좀 연기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감산 완화가 지난 10월에 예정이 됐었다가 12월로 연기, 그리고 이번에 1월로 연기가 됐는데, 추가적으로 연기 가능성이 좀 다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두 번 연기되던 일정 사이에서도 딱히 이제 유가가 상승하지는 못하는 모습, 즉 언젠가는 감산 완화, 즉 증산이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유가의 크게 상승 작용으로는 좀 작용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12월 5일에 추가적으로 연기가 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예정대로라면 일간 18만 배럴씩 이제 증산이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이제 유가가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좀 국제 유가가 이거를 극복할 만큼 좀 글로벌 경기가 많이 좀 회복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국제 유가는 저희는 하방 압력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2,600에서 2,700달러대에서 좀 그냥 보합 수준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는 2%가량 하락을 했었는데, 전주에 워낙에 좀 미 증시가 좀 좋으면서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발동하면서 이제 금에서 좀 투자 자금이 옮겨갔다라고 좀 보이고요. 미 10년 금리도 하락을 하고 달러도 소폭 하락하면서 일단은 금 가격에 좀 우호적인 모습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동 지역 긴장 완화에 유가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오펙 플러스의 감산 완화, 즉 증산을 이제 추가 연기할 것인가가 여부가 중요할 것이다라는 발표였고요. 또 금 가격 관련해서는 투자 심리 회복 영향에 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금 가격이 주간으로 하락했다라는 오재영 연구원의 발표였습니다. 이어서 기업 및 산업 순서입니다. 현대차그룹 11월 판매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현대차그룹의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했지만 예상을 1.9% 상회를 했습니다. 양사 합산으로 현대차와 기아차 합산으로 61만 8천 대가 나왔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35.6만 대로 1년 전 대비 3.7% 줄었지만 저희 예상과는 대체로 부합을 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26.2만 대 판매를 했는데 1년 전 대비해서 소폭 늘었고 저희 예상 대비는 4.2% 상회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 예상과 실제의 차이가 각각 이제 현대차가 1,200
5대 더 나왔고 기아가 1,481대가 더 나왔는데 이것을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의 변경 요인으로 단순하게 환산을 하면 102억 원 그리고 950억 원의 이익 전망치 상향 요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판매 데이터는 잘 나왔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당선 영향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발표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멕시코산 수입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를 발표를 했고요. 저희는 이제 미국이 이제 한국산에 대해서는 10%를 관세를 부과를 한다. 멕시코에는 25%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했을 때 현대차와 기아의 연간 영업이익이 1.9조 원, 2.4조 원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다만 그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으로 공급하는 자동차 공급망을 새로 확보하기 전에 관세부터 부과를 하면 관세 부담이 그대로 소비자들한테 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전면적인 즉각적인 그런 관세 부과는 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고 기간을 좀 두고 진행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영업이익 축소는 바로 나타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긍정적 요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당선인의 당선 전후로 $1 환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대차와 기아의 영업이익에 즉각적이고 긍정적 영향이 발생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 3년간 현대차와 기아가 인식한 환율 변동 관련된 영업이익 증가 효과가 양사 합산 10조 원이나 됐기 때문에 2025년부터는 $1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이 반대 방향으로 영업이익 감소 효과가 환율 때문에 나온다라고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1 환율이 올라가면서 이러한 감익 요인은 축소가 되고 있고 요건 또 바로 나타날 것 같다라고 해서 전반적으로는 크게 부정적이지 않은 단기 이익에 대한 영향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3일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